현재 국회에는 이른바 조력 존엄사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가톨릭 생명윤리 자문위원장 구요비 주교가 해당 법안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 전해드립니다. 소비 사이클이 빠르게 순환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자원의 순환과 생태 환경까지 생각한 재활용 가게가 있다는데요. CPBC 뉴스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26년째 군에서 사목을 펼치며 기다림의 씨앗을 뿌리는 신부가 있습니다. 군종교구 선봉대 본당 주임인 현광섭 신부가 말하는 군 사목과 청년 사목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금요일 CPBC 뉴스입니다. 서울대교구가 국회에 발의된 조력 존엄사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울대교구 가톨릭 생명윤리 자문위원장 구요비 주교는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안락사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 주교는 안락사를 존엄사로 미화하지 말라고도 경고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산하 가톨릭 생명윤리 자문위원장 구요비 주교가 조력존엄사 법안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조력존엄사 법안이 안락사의 일종인 조력자살을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미화해 신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입니다. 구 주교는 담화문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우선 존엄사라는 말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법안에선 안락사의 하나인 조력자살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환자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주입해 죽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 등 생명을 위한 기본적인 처치를 하지 않아 죽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 등 모두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 주교는 안락사를 지지하는 이들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중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존엄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젊음과 건강을 누리기도 하고 질병과 노화로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삶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 주교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연명의료 중단과 안락사의 차이점도 설명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들어선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담이나 해가 되는 의료행위,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으로 안락사와는 분명히 다르며 가톨릭의 가르침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통증 완화나 영양 수분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 같은 기본적인 돌봄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주교는 임종 과정에 있는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은 조력자살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마지막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함께하며 호스피스 완화 의료 등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오늘은 생태 환경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공간을 소개해드립니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삼양동 선교본당이 운영하는 재활용 가게 살림인데요. 버려질 물건들의 새 주인을 찾아주고 지역 공동체도 살피는 소중한 공간인데 최근 어려움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을 정리하는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의류는 의류끼리, 자파는 자파끼리. 그중에서도 상품 가치가 있는 물건은 놓치지 않고 구분합니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삼양동 선교분당이 운영하는 재활용 가게 살림. 살림은 일주일에 4번 서울 곳곳에서 다시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집 나가는데 참 정말 고맙죠. 다들 참 좋은 마음을 쓰죠. 기증자의 선의로 모인 물건들은 분류 작업을 거쳐 매장으로 이동합니다. 옷가지부터 주방용품에 이르기까지 진열된 품목도 다양합니다. 조금은 손때가 묻었지만 사용하기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와서 써보면 그냥 새 것처럼 좋고 뭐 누군가는 자기네 집에서는 안 필요하지만 또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하잖아. 그래서 자주 이용해요. 주택가에 있는 살림 매장은 동네 사랑방으로도 통합니다. 물건만 파는 가게가 아니라 인정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대화를 하고 싶어서 저러시나 조금 아파가지고 위로를 받고서 싶어 하시나 그런 거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캐치해갖고 거기에 맞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 굉장히 기뻐하시고. 산림은 외환위기 이후 심각해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자활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기후위기 해결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시점, 산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쓰고 버리는 문화에서 벗어나 공동의 집을 지키기 위한 실천의 공간으로도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호의를 가지고 해주신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우리 생태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차원에서는 창조 질서 보존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한몫하고자. 최근 산림의 고민은 수거되는 물건의 질입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활성화되면서 상품 가치가 높은 물건들이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렇게 중고 거래들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우리 동네만 해도 이제 구세군이나 다른 재활용 매장들도 많고 엄청 본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들도 늘어나고.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된 영향도 컸습니다. 물건의 수급뿐만 아니라 현장 판매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산림은 자칫 버려질 물건을 다시 쓰며 환경을 지키고 꾸준히 이웃들과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원도 지구도 사람도 살리는 것, 가게 이름 산림에 담긴 의미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내일부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1 기도가 시작됩니다. 분단의 현장에서 한반도 평화를 절실히 염원하는 사제들은 군종교구 사제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로 26년째 군 사목에 몸담고 있는 군종교구 현광섭 신부를 만났습니다. 오랜 시간 군 생활을 한 덕분에 일반인들은 경험하기 어려운 보람과 추억거리도 많다고 하네요.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3년 사제품을 받고 1997년 임관한 현광섭 신부는 27년차 군종사제입니다. 현 신부보다 오랜 시간 군 사목에 몸담은 사제는 2009년 선종한 청주교구 유병조 신부. 현 신부는 군종사제로 오랜 시간 사목한 소감을 말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느님의 도우심 하에서 된 거고 끊임없이 우리 신부님 바른 길 가게 해주고 열심한 군종 신부 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관심 기울여진 신자들의 덕분이 아닌가 싶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군생활을 지금 마감하고 있습니다. 군사목의 보람은 무엇이었을까? 현 신부는 예수님의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전투화가 다를 정도로 뛰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5사단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나이트클럽 영업사원처럼 라이터에 이름을 새겨서 돌려본 적도 있고 군용 담배를 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사서 거기에 이렇게 조금 까면은 공간이 나옵니다. 비닐과 담배값 사이에 거기에 명함을 끼워갖고 돌려본 적도 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던 한 용사의 목숨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야구 경기 입장을 기다리다 사목회임원이 된 옛 신자 용사를 만난 적도 있고 군종벽이던 용사가 이제는 현 신부와 함께 군종사제로 복무하는 영광스러운 순간도 맞았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2004년 이라크 파병 당시 현지에서 미사일 피격을 당해 죽음의 위기도 넘겼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군사목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현 신부는 군사목과 청년사목을 씨앗을 뿌리는 사목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뿌려진 씨앗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결실을 맺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 젊은 세대에 대한 사목은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씨앗이라도 있었던 사람은 아 참 나 신앙이 있었지 종교로 귀의하자. 아 나 참 천주교 신자였지 천주교로 가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신자, 특히 모든 국민이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현 신부는 20여 년 전 직접 경험한 일화를 꺼냈습니다. 연이은 부대 사고로 고민하던 때 현 신부의 제안으로 종교의 장벽을 넘어 전 부대원이 기도한 결과 1년 동안 사고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천주교, 개신교, 불교, 군종장교 모두 다른 부대 발령을 받아 기도 모임이 끊기자 사고가 났던 겁니다. 사단 전체가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고 지향을 두게 되고 딴 생각을 하는 비율이 적어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그날부터 1년 동안 사고가 한 건도 안 생겼어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효과, 효능, 은총이 생겨나려고 하면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같은 뜻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초임 군종 시절에 체험한 하나의 영적 체험이에요. 아울러 현 신부는 청년들이 전과는 달리 봉사보다는 영적 갈증을 호소하는 만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젊은이 사목이 나아가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2023년 대학인권센터 확산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강원권에서는 유일합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인권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부 사업인 대학인권센터 확산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사업명은 대학인권센터 선도 모델 개발 시범 사업입니다. 가톨릭 관동대 인권센터의 비전은 인권의 다타, 인권의 씀이다, 인권을 잇다입니다. 인권센터는 앞으로 인권 침해 행위 상담 조사, 대학 인권의식 강화, 인권문화 조성 내실화 등을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수행 우수 모델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인권센터는 또 다음 달 열릴 강릉 국제 청소년 예술축전에서 편견과 차별을 주제로 담은 연극을 무대에 올릴 계획입니다. 이어 9월에는 학생과 직원, 지역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인권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가톨릭 관동대 인권센터는 지난 2020년 9월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최초로 설립됐습니다. 학내 인권 보호는 물론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서로 존중하고 공감하는 대학 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주교 마산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어제 마산 하포구 진동면 광암항에서 해양 생태환경 및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수산종자 방류 사업을 개최했습니다. 마산교구장 서리 신은근 신부를 비롯한 성직자와 수도자, 어민과 어린이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어제 행사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정신을 실천하는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공동의 집인 지구의 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실천으로 한국수산종자산업협회의 지원을 받아 문치가자미와 우럭 등 5개 어종 치어 15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방류에 앞서 식전 행사로 제두루미 중창단과 명서동 본당 유치원생 합창단 공연이 펼쳐졌으며 부대 행사로 비치코밍, 해변을 빗질하다 전시회도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산교구 여성연합회 회원들은 노 플라스틱 캠페인에도 나서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가오는 주요 가톨릭 일정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가톨릭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먼저 서울대교구 소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국 바티칸 수교 60주년 기념음악회가 명동 대성당에서 열립니다.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이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 평단협 사무국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어서 인천교구입니다. 2023년 준공 예정인 이승훈 베드로 성지에서 기도의 벽과 추모의 벽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자는 성전의 지향자 성명을 각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교구 성지개발위원회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국평단협 햇살 사목센터가 주관하는 수원교구 어머니 아버지 학교 온라인 교육이 오는 6월 23일 금요일부터 4주간 이어집니다. 신청 마감은 오는 월요일이며 주제는 자녀 신앙 이어주기입니다. 의정부 교구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달 9일 기도와 미사를 봉헌합니다. 오는 토요일부터 그 다음 주일인 25일 오전 11시 기도와 미사가 봉헌되며 25일 주일 미사는 의정부 교구장 이기헌 주교 주례로 봉헌됩니다.